책임입니다. 책임은 책임성이란 말 이런 이거는 비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은 너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겠다 이 말. 비난하겠다. 그러니까 왜 비난할까요? 왜 비난할까? 이거죠. 니는 멀쩡한 놈이 왜 거짓 했냐 이거잖아.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넌 멀쩡한 놈이 왜 거짓 했어, 그지? 왜 멀쩡한 놈이 문을 훔쳐서 왜 멀쩡한 놈이 사람을 죽였어 이거잖아, 그죠? 멀쩡하다 말은 뭡니까?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범죄 행위로 나아가냐에 대한 비난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그죠? 기대 가능성에서는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범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이에요. 범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기대 가능했는데 왜 너는 범죄를 했니라고 묻는 게 책임의 본질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 기대 가능성이 없다면은 애당초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범죄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너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을 죽이고 모든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모든 사람이 강도하고 모든 사람이 강간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너가 그랬니? 라고 하는 게 책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말하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위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경우에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밑에 위에 책임의 의의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줄입니다.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 비난 가능성이다. 이게 이제 책임의 본질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다, 그지?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 비난 가능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따라서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밑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 능력을 먼저 따져본다는 게 즉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즉 적법 행위인지 불법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따져봅니다. 그게 책임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책임 능력을 딱 나이로 못 박지 않았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못을 박아놨다, 그죠? 만 14세 미만자입니다. 요즘 이걸 좀 낮추자는 그 입법 논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높다. 너무 높아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13세 아이는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 얼마 전에 애들이 자기 반 아이를 패면서 그랬다면서요. 야, 우리는 책임 능력이 없잖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패다는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애를 팬다는 얘기지. 진짜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너무 높다 이거지. 요즘 애가 13살 같으면 애가 아니에요. 네,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뭐라고?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다. 꼭 아시죠? 두 번째 뭐라고? 심신.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넘겨서 정리해놨어요. 박스 보시면은 이제 해놨네. 기억에 그럼 기억 니은을 구별하셔야 돼. 기억은 뭡니까? 책임 무능력자야. 괄호 속에 뭐라고? 책임 조각사입니다. 그런데 밑에 니은은 뭡니까? 이거는 한정 책임 능력자야. 책임 능력자입니다. 책임 능력자는 뭐라고? 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그지? 자, 두 가지입니다. 농하자와 심성. 자, 그래서 일단 책임 무능력자 봅니다. 형사 미성년자, 그지? 14세 미만자죠. 두 번째, 이걸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형사, 그죠? 미성년자, 그지? 14세 미만자, 그죠? 14세 미만자야, 그죠? 14세 미만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신 뭐라고? 상실자야. 상실자입니다. 밑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죄가 성립 안 해요.
심신상실자 말고 정신 완전히 상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한정 책임 능자입니다. 농화자는 여러분, 농화자는 이제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이중 장애가 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심신미약자야. 이런 범죄가 성립해요. 다만 반드시 깎아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심신장애자는 책임 조각 사유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다, 그지? 심신 뭐라고? 상실자가, 그지? 근데 요 앞에 여러분 이제 조문을 보세요. 조문에 보시면은 그 책임 능력 그 제10조 보세요. 관료성이 뭐랬습니까? 심신장애자라는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우리 다른 강사들 책에 이 그 책임 무능력자라고 심신장애자 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 그는 오타겠죠. 선생님이 뭐 모르고 쓰진 않았을 거는 오타입니다. 심신장애자가 아니에요. 심신상실자다, 그죠? 심신상실자랑 구별해야 돼. 이렇게. 다음에 밑에 넘겨서 밑에 동그라미 4번의 기대 가능성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형사 미성자가 범죄하면은 범죄가 안 돼. 심신상실자가 범죄를 해도 범죄가 아니야. 또 뭐라고?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애당초 범죄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박스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실제 사건이죠. 수험생이 우연히 시험지와 답안지를 발견했어요. 우연히, 그죠? 요번에 뭐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자기 아빠가 교장 그 선생님인데 문제를 뺀 경우 말고, 그는 요번에 봤더니 그는 뭐 애랑 아빠하고 뭐 아까 막 거의 뭐 공범 수준인데 그런 경우 말고요. 우연히, 진짜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다음 내일 시험 칠 시험지하고 답안지 우연히 딱 본 거야. 파지가 있어. 그래서 봐가 뭐 답을 외웠다, 그죠? 딱 내일 갔더니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야. 일반적인 수험생이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겠죠. 그거는 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거다. 그런 경우에 나는 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야. 그 말은 뭔가니까 너를 위시해서 모든 수험생이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답을 쓸 것이다. 그때는 넌 왜 너만 그랬니라고 우리가 탓할 수 없다. 그게 비난의 본질이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 보세요. 입학시험 응시자가 우연한 기회에 출제된 시험 문제를 알게 되 등등등등 끝에 기대하는 것은 이런 수험생에게 쓰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는 죄를 묻지 못하겠다.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명문화 시키는 게 오른쪽에는 강요된 행위예요. 이 기대 가능성을 입법화하는 게 강요된 행위입니다. A가 이거죠. A가 협박합니다. 협박. 그러니까 조폭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뭔데? 물건을 훔쳐라는 거지. C집에 들어가서. 근데 B 입장에서는 조폭 저 A라는 놈은 진짜 자기를 죽이고도 남을 놈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 것보다는 훔치고 그냥 훔치는 게 낫다, 그지? 그래서 실제로 훔쳤습니다. 자,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1번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당연히 해당하죠. 예스. 훔쳤으니까. 두 번째, 위법성이 있느냐? 달리 말하면은 위법성 조항 사유에 해당되는가? 없어. 다 위법해. 예스. 정당방위 아무것도 아니야. 세 번째, 책임을 따집니다. 책임이 있느냐? 자, 이런 경우에 달리 A의 협박을 무시하고 훔치지 않을 것으로 해야 기대할 수 있느냐? 기대할 수 없다니까 훔치는 게 낫다. 죽는 것보다는 훔쳐서 그냥 절도죄로 처벌받는 게 낫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No. 그래서 무죄입니다. 요게 강요된 행위다, 그죠? 요즘 그래서 여러분 이 강요된 행위는 성격이 위법성 조항 사유입니까? 책임 조항 사유입니까? 책임 조항 사유다, 그죠? 우리 책임 조항 사유 3개 공부했네. 첫 번째는 뭐라고? 형사 미성년자. 두 번째는 심신 상실자. 세 번째는 강요된 행위. 추가로 하나 더 보면 기대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거죠.
그 정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조문도 가끔 물어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할 방법이 없는 어떤 그런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보기 전에 잠시 앞에 넘겨서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거기 756쪽에 756페이지에 그 이런 그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예요. 위법성 조학 사유 봐 위에 보세요. 그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좀 익히겠습니다. 뭐 그 잘 노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개념 구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의라는 것은 확정 고의가 일반적이에요. 확정 고의란 말은 저놈 죽여야지 죽이는 경우가 일반적인 그게 이제 확정적 고의입니다. 근데 고의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필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사람을 저놈 죽여야지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복이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죽이는 경우야. 그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봐봐요. 그 여러분 내가 물병이 있어. 물병이 이렇게 해서 물병이 있는데 물병에다가 여러분 독을 탄 거야. 독을 탔습니다. 이 집에는 A가 살고 있고 B가 살고 있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서 A가 죽었으면 좋겠어. 독을 먹고 A가 죽기를 원해요. 근데 냉장고에 있는 물은 B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독을 넣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사실은 A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B가 물 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실 딱히 바라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복이지 뭐. 그리고 B가 죽었어요. 자, 내가 어떤 죄가 될까요? 살인죄예요. 그것도 우리가 뭐로 본다고? 고의로 봅니다. 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미필적 고의야. 미필적 고의는 우리가 확정적 고의와 똑같습니다. 확정 고의 똑같아. 근데 그거 보세요, 여러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뭐 결과 실을 인정했단 말은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그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식 있는 과실은 이게 인식 있는 과실은 이런 경우 있죠. 그 뭐 우리 흔히 이제 교과서적으로 사례를 들 때는 로빈 후드에서 로빈 후드 그 이야기 합니다. 로빈 후드이 뭐 그 사과 유명한 사과죠, 그죠? 머리 위에 딱 사과를 그죠 올려놓고 땅 사다 그지? 나는 자신이 있어 그죠? 나는 그 맞출 거야. 사람 절대 내 솜씨로서는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백중백발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탕 사는 데 있잖아. 햇빛 쉬 가는데 그날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싹 빗나갔네. 아이고 뭐 끔찍한 사례가 발생했어요. 내가 저 사람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나는 내 실력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실수 죽었다 그지? 이게 인식 있는 과실이야. 이거는 그냥 과실범입니다. 이거는 그냥 과실치사죄야. 이거는 그냥 과실치사죄고 과실치사죄는 굉장히 형이 가볍습니다. 이거는 왜 실수를 했겠지? 이거는 아까 미필적으로는 살인죄예요. 살인죄. 오케이. 기억되시면은 자 그럼 여러분 뒤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63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1번 다 풀어볼까요? 전체 같이 내 시간 주겠습니다. 1번 다 풀었습니까? 1번 가볼까요? 4번 을로부터
어린 딸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피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서 이게 이제 강요된 행위 맞죠? 무죄 맞습니다. 성격은 뭐라고? 책임 조학 사유로서 무죄입니다. 오케이. 2번 풀어볼까요? 이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겠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누구 자동차예요? 을 소유 자동차죠. 이 상황을 보겠어요. 인 거잖아. 지금 갑이라는 놈이 있는데 자동차가 있다. 그지?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을 자동차 그지? 을 자동차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감금시키죠. 병을 여기 감금시켜서 그죠? 을 자동차야. 여러분 요게 을의 자동차가 아니고 갑지 자동차야. 갑이 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병을 감금시켰습니다. 그래서 병이 살려고 자동차 창문을 깨고 났던 이야기지. 그러면 병이 지금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타인의 자동차를 깼다 말은 재물손괴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야. 그럼 재물손괴죄로서 처벌할 것인가? 일단 1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예스! 왜? 남의 자동차를 깼으니 그죠? 창문을 깬 지가 살려고 했던 거는 일단은 타인의 창문을 깼기 때문에 재물손괴 맞습니다. 두 번째 위법성 단계를 따집니다. 위법할까요?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는데 그는 맞아. 결론은 안 돼. 논리가 뭐랄까 이거? 지금 이거 그것도 같죠. 강도가 공격할 때 공격하는 강도에서 반개하는 거 똑같아 그지? 지금 갑이 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병을 가뒀어요. 그게 지가 살려고 갑이 갑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병에게 지금 부당한 침해를 했다 그지? 그래서 자기가 방할 목적으로 창문을 깼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 조약사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자동차입니까? 어린 자동차야. 지금 여러분 병이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피하는 방법으로서 창문을 깨뜨렸죠. 근데 그게 해필 누구 자동차라? 병의 자동차, 어린 자동차네. 이거는 긴급 피난이야. 이거 그것도 똑같잖아. 막 강도가 쫓아오니까 시집에 뛰어드는 거 똑같은 사례다, 그지? 이거는 긴급 피난이야. 자, 그럼 3번 풀어볼까요? 이게 뭐라고? 미필적 고행 살인죄 맞습니다. 밑에 4번 풀어볼까요? 자, 갑교사는 체벌이 교육상 필요 등등등등등.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확보했다면 이거는 정당행위가 된다. 저 앞에 잠시 넘겨볼까요? 그 정당행위 7병시 봐봐. 그 제20절 읽어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게 이제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정당행위로서 무죄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지나가는데 아파트 그 놀이터에 봤더니 옆집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네. 중학생이. 지나가니까 이놈 새끼라 봐. 중학생 왜 이렇게 담배 피워라고 하면서 내가 꿀밤 한 대 딱 때렸어요. 자, 일단 이거 액면가로 보면 이 폭행이야. 그럼 이 아저씨를 폭행죄 처벌하면 안 되지, 그지? 논리를 구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폭행죄의 구성에 해당해요. 두 번째 위법성단이 따집니다. 아니 옆집 아저씨가 쥐어 박을 수도 있지 한데 그죠? 그건 애를 교화시킬 목적이잖아, 그지? 이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데 요즘 한 꿀밤 한 대 먹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그냥 못 본 채로 가야 돼 그냥. 요즘 세상에 뭐 괜히 그 했다가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무서워요. 진짜 당신이 뭔데? 아저씨가 뭔데? 아저씨가 뭔데? 쳐 이렇게 한 대 뭐 두 대 때리지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안 돼. 요즘 진짜 아저씨들이 몸살이야 돼 지금. 나는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5살이야. 나는 막 났으면 안 돼요. 걱정이지 진짜.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문제点중에 하나가 그 심스키 선수 있잖아요. 뭐지? 뭐라나 쇼트랙이지. 와,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폈다 나 그전에. 똑같은 코치야. 코치가 초등학교 때 이 아이를 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대 되는 국가대표까지 계속 폈다 그러잖아. 와. 패가지고 이 애들 초등학교 애들 헬멧이 깨진 거로 애를 폈대. 와. 나는 이제 여러분 진짜 이게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소리 들으면 진짜 내가 막 살인 충동을 느껴. 죽이고 싶어요 그놈을.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근데 애가 말 안 했다 그러잖아. 자기는 출퇴근 타고 싶은데 말하면 못할까 싶어가지고. 나 그거 진짜. 근데 보니까 그게 한 경우 아니고 계속 또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또 누가 뭐 이미 이제 그만두고 지금 주부로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뭐 올림픽 금메달 땄더만 그 사람도 미투라고 했대요. 자기도 거의 비슷한 걸 당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게 체불 가능 그게 이 스타트가 일제시대거든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놈들이 우리를 팬 것부터 시작한 거야 이게. 그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대물림 돼가지고 진짜 꺼내야 되는데. 진짜. 만약 내 아이가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서 보냈는데 그런 걸 당했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코치 죽일 수 있어요 진짜.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알게 되면은 가만히 안 둬요. 갑자기 내가 왜 일 받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고 뭐라고? 정당행위다 그 말이야.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오케이, 뒤에 거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쭉쭉 다 넘깁니다. 다 넘겨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76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형사 정책 수단을 바로 넘어가요. 중간에 그 안 봐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게 범죄가 승립하면은 형벌을 부과하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형사 미성년자야. 또는 심신상실자야. 그러면 범죄가 승립 안 돼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그때 뭘 하느냐? 768페이지 있는 걸 합니다. 특히나 거기에 3번에 보완처분을 해요. 보완처분. 대표적으로 1번에 치료감호입니다. 치료감호라는 게 이거 정신병원에 보는 거야. 정신병원에. 이게 그래서 뭐 심신상실자 그러면은 범죄는 성립 안 되지만 정신병원에 가는 수 있어요. 두 번째 밑에 보호처분 3번에 보호처분 이게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했을 때는 형벌은 부과하지 않아. 그런데 보호처분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하니까 볼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 밑에 이제 형사 절차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형사 절차 당사자 보세요. 그 형사 절차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2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자를 의심받는다 피의자라 그러고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하면은 피고인이라 그러죠. 그 용어를 구별하세요.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에 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잘 냅니다. 첫 번째 그 용어를 좀 구별합시다. 고소 고발이야. 고소는 여러분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고소죠. 고발은 누굽니까? 제3자가 요청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 일단 한번 나왔습니다. 고소 고발.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자, 넘겨서 그 다음에 여러분 피의자의 권리 보세요. 일단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또는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피고인도 쓰세요. 피의자 피고인 두 개 다 써. 그 피의자 위에 피고인도 써. 이거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즉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한 순간 내 형량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뭐 내가 그런 경우라면 난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죄 추정입니다. 자, 요건 키워드가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죄 추정이냐? 우리가 여러분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떨어졌어요. 아직도 무죄입니다. 1심에서 너 유죄야 라고 판결을 내려도 아직 법적으로 나는 무죄입니다. 두 번째 2심입니다. 2심에서 또 유죄 판결 떨어진 거야. 아직도 나는 뭐라고? 무죄예요. 근데 3심에서 유죄. 그럼 나 이제 드디어 지금부터 이제 유죄돼. 이게 그래서 무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진다. 키워드는 여러분 그게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야. 그다음에 미란다 원칙은 미란다 원칙은 거죠. 우리가 범인으로 우리가 지목된 자를 체포할 때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어떠한 이유로 잡아간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미란다 원칙입니다. 안 알려주고 잡아가면은 그게 불법 체포가 돼요. 그러면 경찰관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그게 미란다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봐봐요. 그 밑에서 셋째 보시면 있는 말 보이죠?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알려주고 잡아간다는 이야기죠.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오케이, 4번. 강제 수사와 인신 보호 제도입니다. 수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임의 수사.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또 하나는 강제 수사가 있더라. 강제 수사는 거죠. 뭐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하는 게 이게 압수하고 이런 게 강제 수사입니다. 체포, 뭐 구속시키고 이런 게. 자, 그러면 임의 수사는 거죠. 임의 수사라면 그래서 강제 수사는 말 그대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지. 사람을 신체를 체포하고 잡아놓고 이게 강제 수사입니다. 임의 수사란 말은 강제력이 없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임의 수사라는 것은 이겁니다. 수사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죄를 한번 저질러 봐요. 저질러 보면은 죄를 사소한 거 한번 저질러 봐봐. 그럼 이거 뭐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띠릭 누구십니까? 네. 여기는 누구십니까? 아니고 띠릭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 저 무슨 경찰서입니다. 뭐 이렇게 인천 무슨 뭐 동구 경찰서 뭐 경사 누구입니다. 누구십니까? 예, 그럼 누가 당신을 고소했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좀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혹시 오늘이 지금 12월 21일인데 26일 날 시간 되십니까? 그런 시간 되시면 경찰 좀 넣어주세요. 나 그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약속 있는데요. 다음 주로 넘기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뭐 일을 쳐줘주고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임의수사야. 임의수사라는 것은 국가가 강제력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게 임의수사입니다. 자, 수사는 강제수사가 원칙이야, 임의수사가 원칙일까요? 요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예외야. 그래서 여러분 요걸 알고 있어야 돼. 뭐가 원칙이라고?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강제수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 인권 침해는 어느 경우에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인권을 보호할 만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시험에 잘 논다, 그지? 자, 그래서 일단 그거 체크해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수사는 뭐라고?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그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 예외적으로 강제수사다. 그래서 밑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행되죠. 체포, 구속, 기소, 공판, 뭐 집행, 보통 2단계로 틀어갑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체포합니다. 체포. 그래서 체포나 구속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거죠. 신병을 확보한다. 이게 본질은 같습니다. 근데 기간이다. 체포는 끼게 해봤자
이틀 동안, 즉 48시간 동안만 잡아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 신병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게 체포고요. 보통 체포원에서 구속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험 문제 요때부터 잘 나오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본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할 때 함부로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자, 구속 영장이 있습니다. 영장이에요. 구속 영장. 이것도 체포 영장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체포 영장이 있어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나 구속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영장을 발부하느냐? 두 개 본질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영장은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그게 뭐 체포영장이든 무슨 관계없어요. 영장이란 말은 허가장이에요. 허가장. 체포 구속해도 좋다는 허가장입니다. 이거죠. 검사가 함부로 체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체포해도 저놈 체포해도 되겠습니까?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영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은 자, 이걸 합니다. 자, 구속 신청 영장을 발받아서 그럼 여러분 영장에서 구속됐어요. 구속되면은 요 영장에 따라 구속된 자가 요 영장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오케이. 구속 적부 심사입니다. 자, 구속 적부 심사는 누가 신청하느냐? 검사가 신청합니다. 이거 미안. 신청은 피해자가 합니다. 오케이. 피해자가 하고 법원에 그죠? 상대방은 법원에 그죠? 법원에 신청해.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죠? 법원에 신청합니다. 구속 적부 심사는 이거죠. 이 앞에 구속을 했는데 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따져본다. 그죠? 뭐 그때는 구속시켰지만 지금은 구속할 이유가 없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구속 풀어주고요. 그런 사유가 없다면은 계속 구속합니다. 그게 이런 구속 적부심사입니다. 이건 여러분 만약에 구속 적부심사에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 해서 풀려나올 때 무죄란 말이 아니에요. 무죄란 말이 아니라 굳이 구속할 필요 없다. 그럼 뭡니까? 너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받아라 이야기야. 그 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요 단계 기소 전 단계 우리가 기소 전 단계는 이름이 이제 피의자입니다. 그 피의자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신보호제도가 뭐라고? 구속 적부심사다. 이걸 기억해. 피의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면 신분이 바뀌죠. 피고인으로 바뀌어. 피고인 단계에서 인신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 그게 보석제도다. 그죠? 자, 보석제도는 누가 신청합니까? 피고인이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법원에. 그죠? 법원에. 이것도 다 기억해야 돼. 피의자가 법원에,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제도는 뭡니까? 보석제도는 보석금을 내고 풀린다. 그죠?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재판받아라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도망가면은 보석금을 몰수합니다. 돈을 몰수한다.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줄에 구속 적부심사 보이죠? 그게 피의자고 네 번째 줄에 보석제도. 그죠? 피고인이다. 그죠? 오케이.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기소 단계 볼까요? 772페이지입니다. 자, 기소 단계에서는 뭐 죄가 있으면은 공소제, 이게 이제 공소제기죠. 그죠? 기소하고 죄가 없으면은 불기소합니다. 근데 불기소 보세요. 불기소는 여러분 죄가 없는 경우인데요. 그 세 번째 칸에 기소유예 보세요.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꼭 기억하세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이거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유예시켜 주는 거야. 유예시킨다는 게 지금 당장 기소하지 않고 봐준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유예권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권이 있다. 이 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그래 기소했습니다. 기소하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공판이 진행되겠죠.
공판 OS 뭐 플로차트가 하나 있죠. 이게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술 그 부분을 고지한다. 그리고 인정신문합니다. 인정신문한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인정신문한 것은 당신 이름 뭐요? 뭐 나이 몇 살인데 주소 어디요? 이렇게 보는 게 인정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모두 진술합니다. 모두 진술한 것은 검사가 이 모두란 게 첫머리라는 게 처음 진술한다요. 여러분 검사가 뭐를 말하겠습니까? 피고인이 훌륭하다 말하겠습니까? 저는 나쁜 놈이니까 엄벌의 최주수라 말하겠습니까? 엄벌의 최주, 그게 모두 진술입니다. 일단 모두 진술하고 나면 이제 정구수사 막 들어가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피고인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하고 이게 흘러갑니다. 마지막에 판결 선고하겠죠. 자, 이때 여러분, 이때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 조사할 때 증거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원칙은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우리가 증거는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유심증주의라 그래. 굉장히 막강한 그 내용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뭐 여러분한테 뭐 자유심증주의가 뭐냐 물어봅니다. 그냥 그렇다. 두 번째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걸 익히겠습니다. 증거 법칙 중에서 위법 수집 증거 말 그대로 보세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하겠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웃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겁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당장 그날은 그 범죄 현장에서 그 뭐 흉기 같은 걸 발견 못했어요. 근데 뭐 담당 수사관이 이상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나중에 뭐 시간이 나가지고 혼자 그 범죄 현장 다시 갔어요. 그래서 저 가보니까 저문에 뭐 반짝반짝 빛나는 그 가봤더니 그 흉기가 발견했습니다. 혈흔이 좀 묻어 있고죠.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 범죄 사건의 살인 사건의 도구 흉기가 분명해요. 가지고 와서 판사 앞에 재판장이 내놓으면 그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발견되면은 두고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저기에 흉기로 보이는 한 흉기가 그 물건이 있습니다. 가져오도 되겠습니까? 그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케이 해도 좋아. 그럼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그래서 법정에 내놓아야 증거로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 형사법 절차는 수사기관을 믿지 않습니다. 철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은 여차하면은 증거를 조작한다 이런 그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안 그래 그렇게 해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차를 위반하는 증거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기억해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 했잖아요. 뭐 수사기관이 등등등등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 해놨습니다. 익히시고 다음에 자백 배제 부칙입니다. 자백 배제 이거죠. 자백을 했어요.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고인이 자백했어요. 또는 피해자가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멍이 드는 거야. 버스 봐야 또 옷에 온몸에 멍이 막 들어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검사가 그 전날 폭행을 했네. 잠을 안 자고 폭행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백한 거야. 그럼 그 자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백 배제 법칙이에요. 고문, 폭행 등으로 인한 임의성이 의심된다. 임의성이라는 게 이게 자기 자발적으로 이 말입니다. 임의성이 의심되는 그런 자백은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넘겼어요. 자백 보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백 보관 법칙이 거죠. 자백했어요. 자백했는데 진짜 자백했어. 진짜 자의로 자백했어요. 누가 뭐 폭행한 것도 없어. 진짜 스스로 진짜 죄를 뉘우친 거야. 그런데 자백밖에 없어. 뭐 흉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CCTV도 없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게 자백 보관 법칙이에요. 자백은
자백은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오케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도 할게요.